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저는 지난 화요일부터 일주일간 몸살 감기로 고생을 했습니다. 오한과 근육통, 콧물과 기침 등 전형적인 독감 증세로 식욕도 떨어지고 해서 체중도 3kg나 빠지는 그야말로 몸살을 앓았는데요. 역시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환절기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미국인의 입에 가장 많이 회자된 뉴스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트럼프와 푸틴의 전화통화 뉴스가 계획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우려를 보이고 있고요. 결국 당사자가 배제된 회의에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으니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 중서부와 남부 지역에 폭풍과 토네이도가 발생해서 미주리, 아칸소, 텍사스 등 여러 주에서 40명가량이 사망하는 큰 인적, 물적 피해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캘리포니아는 지진과 산불 피해가 많은 지역이고 지금 말씀드린 중남부 지역은 토네이도로 피해를 자주 입고 있고 뉴욕 등의 동부는 허리케인 등의 자연재해를 입고 있는 것을 보니 어느 한 곳도 100% 안전한 곳은 없는 듯합니다. 결국 사람 사는 세상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문제가 있는 것을 보면 은근히 공평한 듯합니다. 한국도 지금 대형 산불로 고통 중에 있던데 빨리 진화가 되길 바라봅니다. 세 번째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대통령이라 집권하게 되면 미국 경제가 확실하게 상승할 것이란 기대를 시민들이 많이 하고 있다가 지금 관세 전쟁 등으로 오히려 경기가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국민들이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합니다. 부디 경제가 침체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를 해체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준비 중이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저 이 뉴스의 피상적인 부분만 보면 대통령이 정신이 있나 싶겠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충분히 수긍이 갈 만한 뉴스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복합적인 덧셈을 못하는 아이들이 부지기수이며 읽고 쓰는데 곤란을 겪는 아이들마저 적지 않은 숫자라고 합니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교육부에 투자되는데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시지 않나요? 더욱 비용 대비 효율 면에서도 중국의 교육 수준이 훨씬 높다는 발표가 있으니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이 예전부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교육은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교육개혁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미국 교육계를 변화시켜 주길 바라봅니다. 이번 주의 이민 이야기는 홈쇼핑 코리아에서 받은 첫 월급 이야기, 신이가 학교에서 받아온 상 이야기, 신이와 신이 엄마의 두 번째 한국 방문 이야기, 가을이 찾아온 이야기 등에 관해 얘기들을 나눠보겠습니다. 2003년 10월 첫 월급, 코리아 홈쇼핑에서 2주간 일을 하고 첫 급여를 받았다. 세금을 모두 공제하고 받은 급여가 775불이다. 2주간의 급여이니 한 달간 일을 한다면 1,500불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 인턴 기간이라 하지만 작은 급여에 부족한 생활비 걱정이 앞선다. 아파트 렌트비가 950불, 인터넷과 TV 사용료가 70불, 자동차 할부금이 240불, 전기 전화세가 100불, 신이 급식비랑 애프터스쿨 비용이 70불, 출퇴근 기름값이 200불, 부식비 300불, 가장 기본적인 비용만 해도 지금 받는 월급으로는 500불 가까이 적자가 나는 상황이 되어버린다. 물론 신이 엄마가 적자폭만큼의 급여는 벌어온다지만 앞으로의 생활들이 녹록지 않을 것 같은 생각에 압박감이 느껴진다. 그렇지만 이제 첫걸음이다. 미리 너무 많은 걸 생각하지 말자. 한 걸음 한 걸음 힘들지만 전진하다 보면 더 밝은 미래가 있으리라 믿으며. 2003년 11월 신이가 상을 받아왔다. 신이가 다니는 초등학교의 학사 진행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3개월을 수업하고 한 달 동안은 방학을 한다.
그러니 방학이 1년에 3번이 있는데 신이가 3학년을 8월에 시작했고 3달이 지나 또 방학이 되었다. 요즘은 한국도 아이들의 자신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이런저런 상들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많이 주고 있지만 미국은 특히 모든 아이들에게 패배감이나 열등감이 들지 않게 이런저런 이름의 상들을 만들어 주고 있는 듯 했다. 신이가 처음 메릴랜드에 있을 때 알파벳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이런저런 상을 받아왔고 이곳 캘리포니아로 와서도 전체 학생들 앞에서 단상에 올라가서 상을 2번이나 받았으니 선생님들에게도 감사하고 신이에게도 고마울 따름이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을 테고 신이가 힘든 부분도 많았을 텐데 엄마 아빠에게 내색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내 딸이지만 참으로 자랑스러운 마음이 든다. 며칠 전 방학을 하면서도 상장을 받아왔다. 3학년 전체에서 4명이 강단에 올라가서 받는 상이었는데 물론 공부를 잘해서 받는 우등상은 아니었고 학교 생활을 잘했다는 한국으로 치자면 착한 어린이상 정도로 비교하면 될까? 신이가 미국에 처음 올 때 한국에서는 영어를 전혀 가르치지 않았다. 심지어 알파벳조차도 가르치지 않았는데 괜히 잘못된 발음으로 교육이 될까 염려가 되어서였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틀린 생각도 아니었던 것 같다. 메릴랜드에 있을 때 한국에서 온 지 7개월 되었다는 신이보다 1살 작은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얼마나 말이 많은 아이인지 잠시도 입을 붙이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그 덕분인지 그 아이는 미국 애들과 거의 의사소통을 하는 듯 보였고 신이의 통역사 역할까지 해주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신이는 내가 보기에는 아직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것 같다. 가끔은 어느 정도 영어가 들리는지 이해는 얼마나 하는지 묻고 싶기는 하지만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싶지는 않다. 언어라는 게 스펀지에 물이 스며드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서이다. 신이가 요즘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은 읽기와 역사, 그리고 과학과 수학이다. 과학과 수학은 그림이나 기호로 이해가 되어서인지 쉽다고 말을 하는데 역사와 읽기는 아직 조금 힘들다고 한다. 내가 읽어봐도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데 이제 1년이 막 지난 신이에게는 당연한 상황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제 정말 진정한 시작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10년, 20년 후에 이 글들을 본다면 정말 너무나 쓸데없는 걱정을 했구나라고 느낄지도 모르겠다. 2003년 11월 신이 엄마의 2번째 고국 방문. 신이 엄마랑 신이가 며칠 전 한국에 갔다. 신이 엄마 종합건강진단과 신이의 치과 치료가 목적이다. 한국에 갔다 오는 비용이 만만치는 않지만 이곳에서 병원이나 치과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보험이 없는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무리일 것 같아 한국행을 결정했다. 잘 도착했다는 전화를 받고 지난번 한국 갔을 때랑은 조금 틀린 느낌이며 이러다 미국이 좋아지겠다는 신이 엄마의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놓인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이민을 와서 한국이 너무 그리워서 한국을 2번 정도 다녀오면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미국이 더 편해서 그렇게 한국 생각이 나지 않는다 하는데 난 아직 이곳에 온 후로 한국을 다녀오지 못해서 정말 그럴까 잘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라 어느 정도 미국 생활에 익숙해져서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아침에 일어나서 부랴부랴 도시락을 싸들고 대충 아침을 때우고 전쟁과 같은 출근길과 일과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면 온기가 없는 덩그란 집이 나를 맞이하지만 몇 달 전 신이 엄마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보단 수월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워낙 직장에 근무하는 시간이 길고 일이 바쁘다 보니 이런저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어서인가 싶다. 한국은 벌써 설악산에 많은 눈이 왔고 남부지방까지 단풍으로 물들었다는 뉴스가 들린다. 내가 살던 고향 땅의 팔공산과 우리 가족의 단골 드라이브 코스 청도에도 형형색색의 단풍과 주렁주렁 나뭇가지가 휘어지게 달려있을 청도의 유명한 단감들의 고운 빛깔이 눈에 선하다. 힘들게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간 한국 방문이니 부디 즐거운 시간과 목적한 병원 치료 모두 잘 받고 돌아와서 행복한 얘기들 많이 나눠주길 기대해 본다. 2003년 11월 어느새 가을인가요? 시간은 가을을 넘어 겨울의 문턱을 들어서는데
도무지 내가 있는 이곳은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가 없다. 한국은 산마다 화려한 단풍이 가을을 알려주지만 이곳 캘리포니아는 1년 4계절의 온도차가 많지 않다 보니 화려한 단풍 구경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다. 가끔 단풍이 드는 나무가 몇 그루 있어 그나마 그 나무들을 보며 한국에서의 추억을 생각하곤 한다. 이제 새로운 직장에서의 생활이 한 달을 넘어가면서 업무에도 익숙해지고 여러 가지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늘어나니 오히려 해야 할 일은 더욱 많아지는 듯하다. 요즘 전체적으로 지하철 시내버스가 파업을 하고 있는 관계로 한인타운은 물론 LA 전체의 비즈니스가 20% 정도 매출 감소가 되었다는 뉴스를 보았는데 내가 일하는 이곳은 오히려 10% 이상의 매출이 증가하면서 하루가 다르게 더 바빠지는 듯하다. 거기에 더해 추수감사절과 성탄절, 연말연시를 앞두고 있어 매장에는 긴장감마저 들 지경이다. 물론 매출이 증가하면 내가 해야 할 업무가 많아져 더욱 몸이 힘들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이곳에서 일함으로써 정말 우리 회사가 더욱 발전하고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다. 비록 아직 여러 업무들이 미숙하고 특히 영어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면 스스로에게 만족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 믿어본다. 정말 미국이란 나라, 일할 수 있음에도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시스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2003년 11월 신이 엄마가 돌아오면 시간은 흘러 며칠 후면 한국 방문을 마치고 신이와 신이 엄마가 돌아온다. 항상 혼자 남게 되면 느끼는 생각들이지만 참으로 가족은 무슨 말로도 표현하기 어려운 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이다. 고된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때론 잔소리를 하는 부인이 때론 귀찮게 하는 아이가 있을지라도 그러한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그러한 평범한 일상들을 건태롭게 느끼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이 새삼 어리석게 느껴진다. 최근에 신이 엄마와 이런 대화들을 나누었다. 비록 안락한 우리 소유의 집이 없더라도 비록 최신형의 멋진 자동차가 없더라도 비록 은행의 잔고가 넉넉하지 않더라도 건강한 내가 있고 당신이 있고 또 사랑스러운 신이가 있어서 우리는 행복하다고. 우리 동네에서 LA를 가기 위해서는 보통 101 프리웨이를 이용하게 된다. 우리 집에서 LA 쪽으로 20분 정도를 달리다 보면 상당히 높은 고개를 만나게 되는데 언젠가부터 우리끼리 아리랑 고개란 이름을 붙여 부르게 되었다. 밤 시간에 그 고개의 정상을 통과할 때면 고개 밑에 수많은 마을과 집들의 수많은 불빛들을 보게 된다. 오색의 불빛들을 보고 있자면 참으로 많은 생각들이 떠오른다. 저 수많은 집들, 그리고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과 가족들, 과연 그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그 불빛들을 보고 있자면 어떤 곳은 참으로 따뜻하게 느껴지지만 또 어떤 곳은 너무나 차갑고 불행하게 보이는 느낌의 불빛을 보기도 한다. 수많은 불빛들이 비치는 저 많은 집들 중에 과연 우리 집에서 비치는 불빛은 어떤 느낌의 불빛일까? 신이와 신이 엄마가 돌아오면 우리 집에서 비춰지는 그 불빛이 누가 볼 때도 따스함과 행복함으로 느껴질 수 있게 더욱 노력해 보아야겠다.